세월이 묻은 낡은 벽지와 퇴색된 커튼 사이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63세 나영자 씨. 남편은 20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영자 씨는 외아들 하나를 등불 삼아 살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 팔고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며 손이 트도록 번 돈으로 겨우겨우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장가까지 보내줬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며느리 수진. 겉으로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자 씨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영자 씨가 손주를 안고 방에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불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가엔 억지 웃음을 걸친 채 말끝은 곱지만 눈빛은 싸늘했죠. 아, 어머님, 죄송한데요. 애가 자꾸 어머님 얼굴 보면 울어요. 혹시 낮에는 방에서 좀 조용히 계실 수 있을까요? 순간 영자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순간 아이의 울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듯 몰아세우는 말투. 그 뒤로는 밥상도 따로 차려야 했고 거실 TV를 켜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죠. 심지어 화장실 불을 켜는 소리마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진의 모습에 영자 씨는 자신이 이 집의 식구가 맞나 싶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아들 경수는 늘 바빴고 집안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눈빛을 피하며 말하곤 했죠. 엄마, 수진이 많이 예민하니까 그냥 좀 이해해줘. 당신밖에 없어, 우리 가족한텐. 그 말을 들은 영자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했죠. 그토록 희생하며 키운 아들의 집에서 그녀는 점점 방 한 칸의 침묵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나영자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반찬도 없고 며느리 눈치가 보여 고기나 생선은 언감생심. 그저 국물로라도 속을 달래려는 소박한 한 끼였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보글보글 끓는 라면 냄새가 집안에 살짝 퍼질 무렵 방문이 탁 하고 열리더니 며느리 수진이 얼굴을 찡그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아기 담요로 코를 가리며 말했죠. 아, 어머님, 또 라면이세요? 집안의 냄새가 너무 배요. 애도 자꾸 킁킁대잖아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나영자 씨는 손에 들었던 젓가락을 멈칫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끓여 먹으려 했을 뿐인데 이 작은 라면 냄새마저 민폐가 된 걸까? 그 순간 아들 경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양쪽 말을 모두 들은 듯한 얼굴.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어머니를 감싸는 말이 아닌 냉정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눈치 보여. 그냥 우리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순간 영자 씨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죠. 경수야, 나 이제 어디 가라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작은 가방 하나에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겼습니다. 손주 사진 한 장, 오래된 남편의 영정사진 한 장만을 조심스레 넣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며느리는 잘 가세요.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고 아들은 그냥 창가에서 담배만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 밤, 비닐 우산 하나 들고 쓸쓸히 골목을 걸어가는 영자 씨. 그녀는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나영자 씨는 남편의 고향인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집. 하지만 그곳은 기억 속의 정겨운 풍경이 아닌 낡고 비가 새는 폐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는 오래돼 웅웅 소리만 내고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흐르기 일쑤. 심지어 베란다 창문은 바람에 덜컥거렸죠. 하지만 영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장화를 신고 마당에 나가 버려진 텃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호미로 흙을 뒤집었습니다. 오래된 재봉틀도 꺼내 들었죠. 자식들 어릴 적 입히던 옷감을 모아둔 자투리 천들. 그걸 꿰매고 꿰매어 작고 단단한 손뜨개 가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연 색감을 닮은 색실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방이었죠. 처음엔 읍내시장의 모퉁이 좌판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도 냉랭했지만 우연히 한 젊은 여성이 가방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들고 다니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직접 만든 거라고요?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져요. 그날 이후 영자 씨의 좌판 앞엔 하루가 멀다 하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텃밭 가꾸랴, 재봉틀 돌리랴 기분 좋게 바쁜 하루를 보내던 나영자 씨의 좌판 앞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가옵니다. 깍듯한 말투에 어딘지 모르게 남다른 품격이 느껴졌죠. 이 가방 정말 직접 만드신 건가요?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대량 주문 가능할까요? 우리 호텔에서 VIP 고객들께 드리는 기념품으로 쓰고 싶어서요. 그 여인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재벌 호텔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SNS에서 이 가방을 본 뒤 직접 생산자를 만나기 위해 이 시골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며칠 뒤 그녀의 가방 수백 개가 5성급 호텔 VIP룸에 놓이게 되었고 고객들은 이게 어디 제품이냐 묻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 방송국에서 이 이야기를 취재 방송했고 버려진 어머니의 손끝에서 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공영방송 저녁 뉴스에 소개되며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날 이후 나영자 씨의 이름은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그녀의 손뜨개 공방 계정은 하루 만에 팔로워 12만 돌파. 대형 백화점에서 입점 제한이 줄을 섰고 국내외 수공예 전시회 초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갤러리에서도 협업을 제안했죠. 심지어 한 명품 브랜드에서 디자인 제휴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대한민국 패션계를 대표하는 재단 K 핸즈 재단의 신임 대표로 63세의 나영자 씨가 당당히 취임합니다. 정말 그 시골 가방 만드신 그분이요? 믿기지가 않아 눈물이 난다. 그녀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낸 건 라면 냄새였지만 나를 다시 일으킨 건 내 손끝의 냄새였어요. 어머니들의 손끝은 절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고 그날 SNS에는 나영자의 기적, 엄마의 손끝, 라면보다 뜨거운 인생이라는 해시태그가 도배되었죠. 그 후 서울 강남의 7성급 특급 호텔.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명품 드레스를 입은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죠. 그 가운데 어딘가 초조한 표정의 중년 커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영자 씨의 아들 준혁과 며느리 수진. 수진은 연신 입술을 깨물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진짜 여기 대표가 투자자 만난다 그랬지? 우리 회사 이 계약 못 따내면 이번 달 월급도 못 줘. 준혁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죠. 그들은 이번 재단의 연계 프로젝트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연회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무대 조명이 밝게 켜지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우리 재단의 신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나영자 대표님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짧은 정적에 빠졌고 무대 위의 조명 속에서 등장한 여성의 얼굴을 본 수지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으며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어머, 말도 안 돼.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한마디. 나영자, 그들은 몇 년 전 라면 냄새가 싫다고 애가 울어서 못 살겠다며 가방 하나 들려 쫓아냈던 그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반짝이는 드레스, 당당한 걸음걸이.
수백 명의 시선과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어머니의 모습은 과거 좁은 방 구석에서 조용히 바늘질하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자도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 사회자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죠. 여러분, 이분은 단순히 패션 대표가 아닙니다. 버려졌던 어머니, 쫓겨났던 여성. 그 손끝에 정성과 인내가 K 핸즈를 일으켰습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카메라는 나영자 대표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 그녀의 시선이 객석을 천천히 훑다가 딱 준혁과 수진 부부를 향해 멈췄습니다. 카메라가 그 둘을 비추자 수진은 어쩔 줄 몰라 고개를 푹 숙이고 준혁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나영자 대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호텔 복도, 화려한 조명도 꺼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난 뒤 호텔 로비 복도 끝, 고급 카펫 위로 조심스러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수진. 명품 클러치를 꼭 쥐고 주저하는 듯 몇 번을 멈춰섰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나영자 대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니 대표님, 그땐 제가 정말 철이 없어서 너무 무례했어요. 평소 당당하고 매끄럽던 그녀의 말투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작아진 아이처럼 떨렸고 눈빛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영자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단발머리로 깔끔하게 다듬은 모습, 한때 작은 자식방의 구석방에서 숨죽이던 그녀의 얼굴엔 이젠 굴욕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뗀 그녀는 아주 담담하면서도 날카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죠. 수진아, 요즘도 라면 끓일 땐 냄새가 안 나게 해야 한다고 하니? 정적. 순간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연회 관계자와 스태프들 사이에서 작게 웃음이 터졌고 곧이어 작은 탄성이 번져나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자 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지만 그 속엔 세월에 응축된 응어리와 고요한 응징이 담겨 있었죠. 우리 회사에 가사 도우미가 한 명 필요하단다. 손맛이 있고 성실하고 말 잘 듣는 분이면 참 좋을 텐데 혹시 너? 이번엔 주변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확연히 들려왔습니다. 특급 호텔 VIP 전용 엘리베이터요.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리고 실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그저 눈가만 붉어졌고 숨죽인 듯 가슴을 들썩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은 갈라졌고 목소리는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돌아서 걸어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수지는 혼자 복도에 서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영자 씨는 항상 사람들 앞에 설 때면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죠. 또한 세상에 버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설 기회를 기다릴 뿐이죠.